박기영 선생입니다. 제가 아직 사실 3학년 애들을 종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주 제 마지막 제가 이제 3학년 종강을 하거든요. 올해 1년을 쭉 하고 이제 3학년 애들을 가르쳐 왔을 때 지금 이맘때쯤 됐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부류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을 막 올라왔을 때 자기는 이미 수원 수투를 뭐 4-5번 했고 또 미적분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기초보다는 뭔가 좀 더 심한 문제를 다루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선생님 여러 번 배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뭔가 구멍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꼼꼼하게 해주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을 당연히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수능식 사고의 수원수투 미적분을 아마 고2 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대부분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념보다는 아마도 빨리 푸는 연습,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아주 탄탄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있던 부류의 친구들은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도 심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 그렇다고 제가 심한 문제를 안 푸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념을 좀 더 단단하게 다지는 수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류 나눠줬고 한 부류는 떨어져 나갔고 남아있는 친구들은 이맘때쯤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개념을 탄탄하게 하고 공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한번 다졌던 친구들은 대부분 이번 9평에서 96점 100점입니다. 기본을 탄탄하게 해주게 되면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 기본을 닦지 않고 공부만 그냥 문제만 계속 푸는 공부는 정말 사상누각이 된다는 것을 매해마다 증명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되겠다. 저는 그래서 2024학년도에 수능도 이와 같은 모토로 출사표를 던지고 3학년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의 컨텐츠를 먼저 보시면 이게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들인데 저의 이야기, 평가원의 방향, 왜 수학은 도대체 어려운 걸까? 그 다음에 수학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제 강의의 소개, 이렇게 간략하게 5파트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올해 수능은 안 끝났잖아요. 아직 수능이 이제 정확하게 17일 남은 이 시점에서 작년도의 기준을 갖고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대강사가 아닌지라 한 반에 막 100명 놓고 수업하는 그런 수업은 아닙니다. 그냥 한 반에 보통 한 20에서 30명 정도에 되는 반을 한 5반 정도 제가 지금 꾸려가고 있는 중인데, 놀랍게도 작년에 제가 수능 수학을, 물론 작년 수학이 어렵지 않아서 만점자를 8명 맺다는 게 자랑거리는 될 수 없으나 적은 수를 가지고 8명을 만들었다는 건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수학은 아무리 쉬워도 100점을 맞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9평에서 100점 맞았다고 수능에서 100점을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험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력을 발현하고 증명하는 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수능을 한번 경험 삼아 봐. 이건 재수를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수능에서 100점을 맞는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뭐든 마찬가지다. 특히 수학은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것을 아무리 쉬워도 그 정교함과 그 집중력에서 오는 그 차이점이 수능을 100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떤 시험이든 100점은 어렵다. 특히 수학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얘기하겠습니다. 92점 맞은 아이들이 전체 63.8%입니다. 작년에 저는 이제 선택을 미적분만 하고 있는데요. 미적분 선택한 자들만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사실 믿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8명의 100점짜리 중에서 저는 이 5명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100점을 맞은 거예요. 전혀 기대가 없었다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 그리고 오히려 기대했던 친구들은 막 92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막 심지어 88점도 있었어요. 수학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6점, 그러니까 9평 때 걔네들이 100점을 맞았는데 그 값싸는 거죠.
기고만장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파이널까지 그 몬주익 언덕을 올라가는 황영조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네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실적을 냈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선생님, 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하던 애들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했던 애들이, 걔네들은 이미 선생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가지고 지들이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고3 초기부터 그냥 수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와 같은 문제들만 계속 풀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아니, 위대한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수학을 잘해서 대학교만 가면 그만인 겁니다. 수학 자체가 주는 희열을 느끼고 싶다, 이래서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으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수학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하나의 충분 조건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수학 후기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선생님이 다 하는 거니까 뭐 이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100점을 이제 목표로 저는 하는데, 사실 100점을 맞는 건 어려운 일이죠. 목표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모든 수강생이 어떻게 100점을 맞겠습니까? 그러나 100점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신이 내리는 겁니다. 운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 30번 또는 22번 문제 자기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이 나왔다. 그건 운입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96점까지는 가능하다. 거기다가 그 4점, 나머지 한 문제는 이게 신이 내려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100점은 그만큼 쉽지 않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노력에 의해서 96점까지는 간다. 근데 왜 100점 프로젝트라고 했느냐? 96점까지는 누구나 가요. 그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1년을 공부한다. 이런 모토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맘때쯤에 솔직히 제가 이제 이번 연도에 12월 31일 날 개강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만약에 개강을 딱 해요. 그러면 수능은 실질적으로 10개월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수능이 10개월밖에 안 남습니다. 1년이 아니에요. 수능 수험 생활에서 이 2개월의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애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그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망하게 되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수학을 잘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애들 모두 다 수학 잘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개념이 부재 속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말 그대로 진짜 모래성과 같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수업은 이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수능 수학의 개념의 완벽한 정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5개념들이 많아요. 문제를 보는 안목이 너무 없는 거죠. 수학 수능 문제가 어렵냐?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 22번 문항은 그래프 2개와 딱 한 줄로 문제가 풀리게끔 되게 되어 있고요. 30, 22번도 마찬가지예요.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 하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가는 x 곱하기 f'x dx의 기하학적 정의가 무엇인지만 알면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는 건데, 이걸 닥치고 계산하려고 하니 이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거든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만 보는 시각과 안목이 생기게 된다. 그 안목을 키우는 강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인 문제를 푼다, 이게 아니고, 저도 어려운 문제를 풉니다. 제가 푸는 어려운 문제는 난도가 제법 높습니다. 쉽지 않아요. 웬만한 애들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기본에 충실한 수업을 하게 되냐? 이런 기본이 탄탄하게 되어져 있을 때 이 고난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그 루트가 이와 같은 내비게이션이 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한 수업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웬만해서 사실 3점짜리 문제를 잘 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예제로 푸느냐?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 접목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깨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들이 수토록 수학을 배웠어도 막상 수학 문제를 풀 때 잘 못 풉니다. 그럼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선생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럼 못하러 배웁니까? 그럼 못하러 돈 내고 학원에서 와서 배워요. 그거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듭니다.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개념 따로 문제 따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기적 결합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배울 때는 그냥 배우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자기 마음대로 푼다는 거죠. 그게 문제거든요. 배웠으면 그걸 익히고 써먹는 것이 학습의 기본인데 그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연습을 할 때 계속 인위적으로 계속 개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문제에 접목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수능제 수학 개념의 완벽한 정리라고 선생님이 제가 했는데 제가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컨대 저의 강의에 대한 이론에 대한 복습만 철저히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100점 맞으면 대한민국에서 1등 하는 겁니다. 101점은 없잖아요. 100점 맞으면 대한민국 1등인 겁니다. 정말 복습만 철저히 한다면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제발 복습 좀요. 복습만 한다면 수학만큼은 정말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놓겠다. 제가 분명히 장담을 드립니다. 하라는 대로만 한다. 딱 10개월 동안만 그냥 하라면 된다. 그러면 됩니다. 최고만이 사실을 최고를 가르칠 수 있는 법이고 최고만이 최고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냥 다 사는 명품은 이미 명품이 아닌 것이죠. 안목이 있는 자들, 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현재 이 메카학원에서 예비 고3 수업반을 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4번을 수업했는데요. 10월 7일 날 개강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적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트 적분을 하고 있는데, 이 적분을 4번을 통해서 수학이 안목이 생기고 뭔가 명쾌하고 답답한 것이 뻥 뚫려 있다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수학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미 4번을 수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적분 반도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적분을 한 번, 2번 만에 끝냅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망가지는 겁니다. 그냥 단기로 그냥 빨리 끝내면 여러 번 돌리면 알겠지. 물론 반복학습은 매우 중요한데 수박 겉핥기 시기의 반복학습은 수박 계속 혀로 막 핥아보세요. 혓바닥만 달아 없어져요. 그게 도대체 여러 번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반복학습이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그 틀 위에서 여러 번을 반복해야 그것이 점점 쌓아 올라가는 것이지 얇게 여러 번 공부했다고 해서 그거 남아있는 거 하나 없습니다, 어머니들. 학생들도 이거 만약에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봤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이제 평가원의 방향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첫 번째, 딱 3가지가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 및 교육과정이 제시된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게. 그냥 문제 푸는 테크닉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본 개념, 원리, 제가 이거 만든 게 아니고요. 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가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냥 따온 거예요. 이게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애들이 너무나 이 원리와 동떨어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대치동 아닙니다. 현존하고 있는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가 어딜까요? 대구입니다. 대구 경신고등학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는 공부 제일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 매해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정시를 2명씩 보냅니다. 말도 안 거죠. 어디 서울대 의대 정시를 2명을 보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도 보냅니다. 왜 인프라가 없는 대치동이 아닌 거기에서 공부를 잘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걔네들은 기본을 잘하기 때문인 겁니다. 기본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겉멋든 공부는 일절 안 된다. 근데 애들이, 이 동네 애들이 이상하게 좀 겉멋이 들어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뭔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풀면 뭔가 되게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잘난 척 하는 건 딱 한 번뿐입니다. 언제냐? 수능 100점 맞고 잘난 척 하면 재수 없어도 어쩔 수가 없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계산 및 전형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러니까 기본 계산. 말 그대로 이것은 기본 계산에 충실하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산수 잘하자.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은 4점짜리 기본 방향은 아니고 한 3점짜리 기본 방향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열에 관한 건데 규칙과 패턴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평가인데 주어진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빈 곳에 알맞은 식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게 이제 빈칸 추론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뭐 요거는 솔직히 그냥 웬만큼 공부하면 맞추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이것이 꼭 수열뿐만 아니라 미분과 적분에서도 해당하는 거니까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세 번째 게 두 가지 이상의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게 바로 이제 고난도의 4점짜리 킬러 문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도의 문제란 무엇인가? 계산풀이가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혼합되고 결합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분과 적분이 결합되고 뭐 적분과 수열이 결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돼가지고 다양한 추론 능력을 측정한다. 이것을 기본으로 한다. 킬러 문항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 교수들이 교과서 밖에서 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것을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제발 우리가 이제 운명한 계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치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2,000개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맨날 학원 가서 테크닉을 배우고 편법을 배우고 이럴 때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능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지방에 있는 애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치동의 인프라를 경험하지 못한 애들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걔네들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만점짜리들이 지방에서 많이 나온다는 게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들. 왜 그런 걸까요? 작년도 수석 대구에서 나왔고 재작년도 수석은 제주도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 나와요. 그럼 걔네들은 뭐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 공부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복잡한 계산,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 또는 단순 공식은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쓴 말이 아니라니까요. 평가원에 가보세요. 그냥 딱 나와 있어요, 이 말이. 근데 이걸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복잡한 계산 안 나옵니다. 반복 훈련 계속 뭐 유형 따라서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애들은 항상 시험을 보면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새 유형이 나왔다. 지들이 안 봤던 유형이면 다 새 유형인 겁니다. 지들이 안 본 건 새 유형이에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교육과정 속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 사고를 필요로 한 문항 자, 보세요. 교육과정 속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 이겁니다. 포인트는. 그러니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닥치고 수능과 동떨어진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를 푼다. 그리고 애들은 또 그런 문제를 풀어야 자기 수학 지식과 능력이 향상된다고 계속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신기루를 쫓는 것과 똑같아요. 자,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고3들은 대부분 수학을 어려워하는 걸까? 왜? 참고로 3주 전에 올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2023학년도 이제 10월 달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 점수가 몇 점인 줄 아세요? 80점입니다. 1등급이 와 이게 깜짝 3등급은요 60점대입니다. 3등급이 뭡니까? 상위 23%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0% 되는 애들이 60점대라는 거예요. 다.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믿지 못하겠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내년도 3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겠죠? 방학 끝나자마자 바로 있단 말이에요. 1등급 80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애들이 겨울방학 때 죽기 살기로 그냥 수원 수투 무조건 했을 텐데 왜? 3월에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이 80,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3등급이 50점대였습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구평도 보세요. 80점이에요, 1등급이. 뭐 올해 고3들은 코로나 세대라서 뭐 학력 격차 크다 어쩌다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점은 아니죠. 1등급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마도 내년도 똑같은 현상이 발현될 거다. 분명 겨울방학 때 그토록 추위와 싸워가면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담하다. 왜 그럴까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거든. 결론은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기가 부족합니다. 본인이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개강날 꼭 물어보거든요. 너 BTS 알아? 그럼 BTS 다 안돼요. 선생님 BTS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지. 그래? 어떻게 알아? 난 모르겠던데. 너희들 혹시 보는 것과 아는 것을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안다는 게 무엇인가? 과연 너희들이 진정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노우와 싱을 같이 보는 게 아닐까?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걸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너희들 BTS를 안다라는 것은 최소 그 사람과 밥 한 끼를 먹고 대화라도 한번 해봐서 목소리가 이렇고 아,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걸 정도를 알았을 때 비로소 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는 것을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보고 나 BTS 알아.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수학도 똑같다. 봤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비로소 안다고 말할 때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계속 여러 번 봤다고 해서 수학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 중요하다. 공부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책상에 한 번 앉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5시간 동안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그 어떤 경우든. 아무리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5시간 일어나.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일단 무조건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를 가냐? 갑니다. 애들이 요즘은 어떠냐?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 풀어요. 그럼 기쁨에 환희가 넘치죠. 그럼 뭐 거기도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카톡하고 쌩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 자꾸 끊겨요. 공부는 골과 골 사이에 이 작은 틈으로부터 지식이 쌓이고 암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자꾸 끊어지다 보니까 앞에 있던 것들이 삭제되고 계속 딜리트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태도가 잘못됐다니까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뭐 머리 좋은 놈이 공부 잘한다? 저 머리 안 좋아요. 하지만 공부만 잘했습니다. 엉덩이의 힘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발 먼저 앉는 연습을 해야 된다. 좀 돌아다니지 말고 좀 앉아서 진득하니 일단 5시간이 힘들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려가면서 엉덩이의 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애들은 그냥 뭐 문제만 풀고 머리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망가진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만 갖다 버린다니까요. 앉아서 몰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세 분 그렇지가 못하다니까요. 집에서 애 공부하는 거 보세요 한번. 과연 진짜 2시간 집중하나? 안 해요. 그러니 학원이라도 오면 선생님이 잔소리라도 하니까 학원에 보낸다 이거예요. 4시간 동안 최소한 집중이라도 하니까 첫 자면은 깨우니까 태도가부터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이 맨날 어려운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세 번째, 풀어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못 만들어요. 자, 얼마 전 3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22번 문제를 제 수강생들에게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낸 적이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결과물이? 결과물이 어땠을까요? 정답률이 10%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지들이 풀어본 거를 못 풀어요. 분명히 풀고 이것도 여러 번을 반복해서 풀었었는데 또 풀면 또 틀립니다. 이런 애들이 무슨 새로운 문제예요. 진짜 답답해. 그리고 또 애들은 뭐 어디 학원 가면 뭐 자료가 좋대. 뭐 어디 가면 난 공부 잘하는 애들 치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가 좋으면 뭐 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단 한 권을 풀더라도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일단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건데 그냥 계속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없나 두리번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수학이 힘들고 망한다. 풀었던 걸 일단 그 어떤 경우도 완벽하게 방어해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정석을 장장 19번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흐름이 머릿속에 흘러갑니다. 그냥 그 과정이. 20번을 채우려고 했으나 20번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19번에서 끝나고 말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보던 정석책이 아직도 책상에 꽂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할 때마다 늘 그 정석책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거든요. 선생님은 아이들보다 공부를 최소 5배 이상은 더 해줘야 됩니다. 저도 저는 되게 힘듭니다. 진짜 애들보다 곱절은 힘들어요. 제가 모의고사를 매주 하나씩 만들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만든 탄공 모의고사라는 걸 갖고 애들한테 시험을 봅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숨이 여기까지 찹니다. 오늘 설명회 있었죠? 제가 어저께 수업 9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문제 만들고 이거 설명회 이거 PPT 만든다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PPT를 새벽 4시까지 만들고 아침 6시에 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회로 나왔어요. 이따 또 수업하러 또 갑니다.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 버텨내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틀렸던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 중요하다고 그 얘기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4번째 말이 참 저는 되게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야, 공부 좀 열심히 좀 해라. 이런 말 해보셨죠? 혹시 그 열심이란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열자가 무슨 열자입니까? 뜨거운 열자입니다. 마음심이죠. 열심이란 뜨거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해, 열심히 화이팅!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이들한테 박히지가 않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해봐서 압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공부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그 희열과 환희를 느껴본 자만이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기본적인 마인드, 도대체 그 열정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정열, 그 뜨거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3학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봤어요. 난 내신 8등급짜리를 서울대 정시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됩니다. 안 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공부는 제가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인드와 태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공부는 제가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집어넣은 걸 다시 꺼내서 그것을 복습하고 다시 답습한다면 내년 이맘때쯤 분명히 수학은 거의 절정의 기량을 보일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열심, 그 뜨거운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엉덩이에 힘을 키운다.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거고요. 머리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엉덩이로 일단 안 씁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이제 겨우 19살밖에 안 된 애들이죠. 아직 정신력으로 미성숙한 애들이 꽤 많아요. 앞으로 다가올 자기의 현실이 어떤 건지 애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이제 부모와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이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 일단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에 힘을 키우고 손으로 공부하고 맨 마지막에 머리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끈질겨야 된다.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을 한정시켜서 말했을 때 개념과 결합시켜서 푸는 연습을 한다. 이 문제가 어떤 개념에 의해서 풀어지게 되는지를 의식적으로 계속 사고하면서 한다. 5번째, 미적분의 정의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미적분은 다항함수와 초월함수를 결합한 것입니다. 미적분이란 리미트로 정의되어지는 해석 기하학입니다. 수학은 전체가 80%가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프를 계속 이루어서 그걸 갖고 시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논리를 따져가야 되는데
대부분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냥 닥치고 풉니다. 그래프가 없어요. 연습장 딱 보면 사이즈 딱 나옵니다. 공부를 너무 엉터리로 했다. 저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들이 이 모양이 됐을까? 분명히 알 거야. 3시간 공부하면 30분 그냥 2, 30분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2시간 반 동안 죽기 살기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거꾸로 돼야 정상인데 어떻게 개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적분만 4번을 하고 있는데 반도 안 끝났다고요. 가르칠 게 그렇게 많아요.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30분 만에 끝내서 개념을 공부합니까? 이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그 애들이 망가지는 거라고요. 물론 애들이 출중한 기량을 보이는 최상위권들이야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아닌데 마치 최상위권 흉내를 내고 있는 이런 공부. 자기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가고 앉아있다.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다음. 개념이 자리 잡히면 고난이도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일단 개념이 중요하다. 7번째.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해야 됩니다.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똑같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안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3이에요. 이 아이가 한 달 전쯤 저에게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걔는 대형 강의를 갔던 애입니다. 선생님 도대체 몰라가지고 애가 못 왔는데 애가 선생님 수업을 듣고 와서 너무 감동해서 진짜 이제 알아서 너무너무 걔는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의대를 바라보는 애인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왜 이제 선생님을 만났는지 왜 엄마한테 맨날 짜증낸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왜 어디 가서 이상한 선생님을 구해왔다고. 내가 아는 명품이 아닐 수 있고요. 내가 모르는 명품이라고 해서 그 명품이 아닌 게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내가 모르면 다 명품이 아니야. 내가 알면 명품이고. 이 말이 되나? 우리는 세상에 모르는 명품이 많습니다. 이미 남들이 알고 있는 명품은 그 명품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세요. 학생이 많다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머니들. 참고로 저는 좋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가르치면 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점수 올라갑니다. 저는 올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제 강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 제가 제 입으로 말해가지고 좀 창피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개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일단 초반기에는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고3들은 거의 최상위권들인데 현재 가르치는 고3 중에 연대 다니다 때려치고 재수하는 놈도 있고요. 서울대 공대 다니다 때려치고 온 놈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제 수업을 거의 최고라고 쳐주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가슴이 아픈 일이 들었었는데 그때 그 서울대 다니다가 때려치고 온 놈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학생 수가 너무 없어서 슬프시죠? 뭐 괜찮아. 근데요, 아마도 고3이 모를 것 같아요. 자기도 고3이었으면 선생님한테 안 왔을 거예요. 제가 시험을 봐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맘때쯤 돼서 지금도 배우고 있으니까 1년 가르쳤거든요. 선생님 재수생들이 가르치면 알 것 같아요. 재수생들은 수능을 봐보내드리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알거든요. 하지만 고3들은 몰라요. 선생님 그냥 고3 수업하지 마시고 재수생 수업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재수생들은 한 번 시험을 봐서 알거든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뭔지. 선생님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고3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뭐 자기도 고3 때도 자기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자료 좋은 주는데 가고 애들 많이 가는데 가고 그냥 많이 가니까 좋겠지. 고3들은 아마도 내년도 똑같을 거니까 선생님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선생님 강의는 일단 대한민국 최고는 확실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개념을 단단하게 가르치는 자는 거의 천부적이다. 남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다. 아니 미적분만큼은 저만큼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는 미적분에서는 거의 정통한 사람이다. 저는 직접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아이들 학원 가죠? 교재가 있었겠죠? 학원 교재를 쓰죠? 그 교재에 있는 문제들, 그 선생님이 만든 건가요? 저 궁금합니다. 아마 아닐걸요? 시중에 있는 문제들, 기출문제들 이런 거나 풀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안목,
믿어 의심치 말아주세요. 공식을 저는 수능 문제 30개 중에서 난도가 어느 정도 있는 문제들 중 공식으로 푸는 건 없습니다. 전 솔직히 간혹 가다가 등차설에 합공식이 뭐였더라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만 잘합니다.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수학의 본질을 통해 뼈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다 살을 붙였을 때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애들이 힘들어하고요. 하지만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인생 살아오셔서. 세상이 좋고 재밌고 즐거운 것은 대부분 안 좋은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대부분 좋죠. 애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희는 밤새도록 재밌어 웹툰을 봤어. 너무 재밌잖아. 근데 웹툰 끝나고 자려고 할 때 환희 가구나? 즐거워? 너희들 PC방 갔지? PC방 가서 친구랑 롤이랑 게임을 막 했어. 한 3시간 했다고 쳐. 나올 때 막 해뻐? 그 PC방 문을 나올 때 정말 해피해? 행복해? 환희가 밀려와? 허무함과 공허함, 안타까움, 그 다음 뭔가 불안함 이런 게 엄습하지 않니? 원래 그런 것이다. 좋고 즐겁고 재밌는 것은 대부분 나쁜 거다. 좋지가 않다. 그러니 내가 생각해서 뭔가 이게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단 그것에 의심을 해줘야 된다. 저는 제 강의가 제가 참 말로 설명이 어려운데 저는 그냥 시중에서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제 강의는 매우 독특합니다. 정말입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애들이 맨 처음에 당황합니다. 뭐지? 하지만 이것이 적응이 되면 정말 수능에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 강의를 가르칩니다.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게 아닙니다. 왜 인테그랄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왜 이 식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그 원리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파헤쳐 준다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길게 걸리는데 모든 걸 처음에 배울 때는 길죠. 그러다가 알면 깨우치우면 한 단계 빨라지고 이렇게 된다. 저는 그런 뼈대를 가르치는 강의를 하겠다. 5번째, 유연한 사고를 키우겠다. 개념과 문제 접목을 이루는 워크북인. 저도 제 워크북도 좋아요, 어머니들. 제 문제도 좋아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있는데 저는 한 주에 한 권씩에 이제 줘요. 그러니까 미적분 한 권, 수원 제가 2반을 개강할 거기 때문에 수원수도 공통 과목 한 번, 미적분 한 번 이렇게 있는데 한 권당 문제가 120문제입니다. 그럼 2권이면 240개예요. 그럼 240개의 문제를 7일 동안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문제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는 쉬운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양보단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교재는 Course in Mathematics Logic입니다. 즉 수학적 논리의 과정이라는 건데 제 교재 제목은 그렇습니다. 직접 집필한 교재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제 교재만 거의 완벽하게 5번 정독한다면 수학은 절대 안 틀립니다. 작년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내가 사실 띄울까 하다가 그냥 안 했습니다. 제가 미적분 29번, 30번을 거의 적중했어요. 거의 똑같은 게 나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수능을 보다가, 수능 끝나고 저도 봤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이거 뭐지? 진짜 거의 90%의 싱크로율을 보이는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수능 시험 딱 끝나고 애들한테 문자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29번, 30번, 선생님 옆에서 강의하는 줄? 선생님 옆에서 진짜 목소리가 음성 지원되는 줄? 그래서 100점이 8명이나 나왔나 봐요. 운이 좋았던 거죠. 29번은 어려웠었는데 작년에 29번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은 도형이 나왔다. 저도 깜짝 놀랐다. 그리고 2번 9평에 22번 2주 전에 했던 건데 똑같이 나온 겁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로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실이에요. 자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 강의 계획이 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3학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진행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즌 1은 수원수는 18회, 그래서 5월 한 번 중순 정도까지. 근데 아마 이때쯤에 애들 이제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하나 끊어지겠죠. 시즌 1에서 수원수도 18회가 어머니 많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줘야 애들이
후반기 이쯤 됐을 때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시즌2에서는 수능에서 필요한 테마를 갖다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원수도 55개,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서는 52개를 했는데 좀 더 압축해서 컴팩트하게 30개와 25개로 이렇게 딱 개념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시즌 1, 2의 이제 저희 커리큘럼은 1, 2, 3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미적분, 그다음에 수원수도는 반이 2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간다. 그래서 주 2회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는 이제 학원에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재능이 없던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저는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노력이 정말 재능을 이깁니다. 그렇더라고요. 재능이 있는데 노력을 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예요. 뭐 걔네들은 그냥 인생 살아가게 냅두면 됩니다. 노력하는데 재능이 있는데 노력까지 해.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대한 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99%는 그렇지 못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대부분 노력을 안 해요. 이게 언제쯤 판단이 되느냐. 중학교 때까지는 애가 좀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안 해도 웬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노력이 재능을 이깁니다. 열심의 그 의미를 알고 공부를 하였을 때 오는 그 환희를 느낄 줄 아는 그런 수험생. 이게 알아야 행복한 거거든요.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흐름, 이 플레이스를 갖다가 정확하게 흐름을 잡아서 끌어내는 정답. 거기서부터 오는 환희가 있어야 된다. 똑같은 답을 냈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있죠. 이게 어떤 거라는 걸 알면서 먹게 되면 공부도 똑같은 겁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돼서 나가는 건지를 아는 것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에서 오는 지식의 체계는 분명 다릅니다. 저는 그 플레이즈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었죠? 2024년도를 시작하는 저의 출사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저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선생님이고 선생과 제자는 원팀입니다. 하나의 팀처럼 굴러가줘야 되거든요. 저는 모든 수험생 100이면 100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제가 보통 90% 정도는 만족을 시킵니다. 나머지 10%는 어떤 대강사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과 제자도 궁합이라는 게 있어서 시너지가 폭발하게 되면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공부는 서서히 잘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30등이 25등 되는 거나 35등이 30등 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게 똑같은 거지. 공부는 갑자기 잘해야 되는 겁니다. 비약적으로 증가해줘야 돼요. 서서히 잘하는 게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런 게 있나? 없어요. 공부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하는 겁니다. 비약적 상승을 해줘야 돼요. 한 20등 하다 갑자기 5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이래줘야 된다니까요. 20등 하다 15등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걔는 또 떨어지게 돼 있기 분명하거든요. 왜냐? 20등에서 15등 됐을 때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등에서 5등 되는 건 운이 아닙니다. 그건 실력이거든요. 공부는 비약적으로 갑자기 확 올라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딱 안정권에 들어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올라갈 수 있어도 이 중간쯤 어설픈 애들이 서서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저는 고3을 오래 가르쳐서 압니다. 근데 정말 공부 잘할 때는 어떤 애들이냐? 갑자기 잘합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특히 수학은 서서히 잘해지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오다 갑자기 이렇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수학은 논리학문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여기에 아까 이제 수업 시간표를 이제 잘못 썼는데
전 앞으로 2024년도에 고3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라는 것은 확실히 섰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수업하세요? 교재가 뭐 쓰세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교재는 현재 고3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수업이에요. 그러니 교재나 워크북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쓰는 교재, 주는 워크북만 차분하게 잘 풀어오시면 되겠고, 제가 아이들을, 조교를 여러 명을 제가 제 제자들을 써서 아이들을 케어 진짜 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짜 실망시키지 않는 수업과 실망시키지 않는 관리로 2024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력은 믿어 의심치 말아주시고 수원2 질문이 있던데 상위권 중심인 것인가? 제 수업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애들이 약간 좀 당황스럽다고, 약간 좀 충격이 있어요. 문화적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제 수업을 좋아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위권을 포커스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하면 중상위권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애가 진짜 수학이 완전 바닥이다. 거기서 말하는 바닥이라고 하는 게 막 1 더하기 1이다. 이런 것도 모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고. 고2 때까지 어느 정도는 공부했는데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중상위권이다. 보내주세요.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등급짜리도 서울대 갔다니까요. 아 진짜예요. 걔를 갖다 우리 세울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학교 다녀야죠. 걔도. 됩니다. 안 되지 않으니까요. 수원2도 이제 문이과 얘는 공통이라서 문과도 올 수 있고 이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 그리고 이제 아까 수업 시간 좀 잘못 나왔는데 저는 12월 31일, 1월 1일 이렇게 개강하겠습니다. 수원2는 12월 31일 1시 반. 그 다음에 대망의 미적분 수업은 2023년도 1월 1일 날 신정날 첫날에 제가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강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잔혹한 게 아닌가.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브와 크리스마스를 동시에 수학한다는 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한 주 뒤로 미뤘습니다. 한 주가 사실 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주 강의하는 게. 개강을 한 주 늦추겠습니다. 종강을 한 주 늦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1일 날 커리큘럼을 짜서 했고요. 중상위권 정도.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많이 못한다라고 하면 좀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애가 중위권 정도 된다. 그리고 개념에 중위권이 배우는 개념이 따로 있고 상위권이 배우는 개념이 따로 있고 최상위권이 배우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의 개념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걸 빠르게 흡수하느냐 느리게 흡수하느냐 이 차이인데 애가 조금 흡수력이 느리다라고 하면 제가 조교를 통해서 이 애를 끌어갈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보도록 합니다. 다음 제가 지금 현재 금요일날 6시부터 10시까지 이 대치 메카학원에서 현재 예비 고3 고2조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애가 조금 괜찮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지금 제가 내신 준비하는 건 아니고 그 반이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반이긴 한데 시간이 됐을 때 이제 곧 기말고사로 그렇긴 하겠지만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보내주세요. 제 수업이 어떤지 아마 애가 알게 될 겁니다. 제 수업이 어떤 건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애가 알 거예요. 그러니 시간 되시면 그때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투자를 못하는 건 말이야. 저는 새로운 수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그런 고이들이 가르치는 그런 수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보내주세요.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해나가고 어떻게 수학을 전개해 나가는지를 그때 애가 아마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학 어렵죠.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에서 40만 등 정도 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걱정이 심하셨죠.
저는 큰아들인데 동생들은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는 저에게 큰 희망을 걸지 않았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한 학년에 한 반에 65명씩 되는 18반까지 있는 엄청나게 큰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학년이 1000명이 넘었죠. 그때 제가 한 500등에서 600등 정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요즘 한 학교에 500명, 600명 없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는 교문 밖에 서 있는 허수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었고 이걸 계기로 수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삼각함수를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갖다 이걸 이해하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원의 방정식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왜 r제곱이 되는 것일까? 이걸 이해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무지렁이었죠. 수학은 보통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인데 그것도 찍어서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고 저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기대. 어떻게 하면 좋니? 뭐 옛날 사람이시니까요. 저는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재미도 없었고. 그러다가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바닥부터 시작했고 저는 결국 고3 때 전국에서 1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공부하는 방법을 앞집 사는 형이 알려줬습니다. 그 형은 서울 공대를 다니는 형이었는데 그 형 때문에 제가 많이 인생이 바뀌었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 방법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겁니다. 그럼 되느냐? 되고 저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가르쳐서 밑바닥에 있는 수렁에 있던 이 물 왕창 먹은 이 솜을 끌어올려서 바짝 말려놔가지고 날아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이 재능을 이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